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10대에 이어서 재선에 성공한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11대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31개 시군 구석구석 복지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거란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종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네, 아침 저녁 쌀쌀합니다. 예,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예, 아직 건강합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 7월에 인터뷰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또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이렇게 날씨가 훌쩍 변했습니다. 네. 자, 10대에 이어서 이제 11대. 지금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의 한 축을 이끌고 계신데요. 네. 보건복지 정책들 들여다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가 1,390만의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중요성 비중을 볼 때 우리 경기 보건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저는 촘촘한 그물망식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8월에도 이제 수원 세무녀 사건이 또 발생이 됐죠. 그런 비극이 되풀이지 않도록 예. 튼튼한 안정망을 구축해서 경기도민이 좀 더 삶의 질 향상에 복지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저희 위원회가 좀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촘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지난 7월에 인터뷰했던 내용이요. 전셋값이 올라서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는 그 가정어린이집의 아주 중요성이 참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예. 그동안 이제 6월 30일 저희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또 제기됐어요. 거기에 이제 전세값도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회와 담당 보건복지 쪽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입법이라든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저 경기도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대책이 좀 마련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보니까 치매 예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는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젠가 다 늙고 치매가 걸릴 확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치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네.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경기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00만 명에 달해서 지금 전체 작년도보다 5.2%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고령화 비율이 한 17% 정도에서 14%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대 고령 초고령 사이에 20%에 진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매라는 것이 아이들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예방을 해서 치매를 1년이나 2년만 늦출 수 있으면은 결국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전 단계에서 치매 예방, 인지장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방에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돼서 치료하는 거는 늦었고요. 예방을 통해서 최소한 1년, 2년만 늦춰도 그분은 또 좀 더 행복한 삶을 또 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 경기도 광역 치매센터 관계자분들과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저희가 이제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이 광역 치매센터에서 경기도의 65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태블릿 PC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고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좀 더 예방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을 좀 투입이 좀 늘어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복지관만이 아닌 경로당과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어느 공간에서든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광역치매센터가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라 그러면 어르신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은데 또 효과가 있었나 보죠? 태블릿 PC를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주는 자체가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상당히 그 프로그램을 읽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태블릿 PC를 키는 것부터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최우수 의원 연구단체상을 수상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회장직을 맡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위원장이 되면은요. 이제 연구회 회장을 못 맡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맡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걸 추진을 하는 같이 회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연구회는 계속 지속이 되는 텐데요. 네네. 무장애 도시.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도시를 꿈꾸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장애 도시란 꼭 장애인들을 위한 도시는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권적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1단계 이제 무장애 도시라는 걸 들고 무장애 도시를 통해서 여성이나 임산부, 노인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사실 무장애 도시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이 센터라든가 오사카, 프라자 같은 큰 건물을 만들어서 무장애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공간 안에서만이라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고요. 거기에 중증 휠체어 와상 환자가 그 안에 들어가도 호텔식으로 돼 있고 호텔에는 다 그분을 옮길 수 있는 호이스트 시스템, 리프트 시스템 다 돼 있어서 그 호텔 안에서도 아무 장애가 없이 생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좀 만들고 또 도시의 공간도 무장애 공간을 만들어가면은 모든 분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현장 둘러볼 때 눈에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럼요. 모든 공간들이 많이 들어오죠. 또 인권적인 측면도 또 고민해야 되니까 저 공간이 인권으로 좀 차별받지 않나 이런 것도 사실 무장애 공간의 한 일원이거든요. 꼭 이동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평등하고. 그럼요. 특히 여성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과 동등하게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 차별이지 않습니까? 여성은 생리적으로 화장실 개수가 더 많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무장애 도시에 다 관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야죠. 여자라고 해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려나갈 무장애 도시 어떤 모습일지 계속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인권부장 그리고 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제 경기도 인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직제라든가 조직, 그다음 여러 가지를 조례를 규정해서 만들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인권 담당관도 이제 만들고 인권팀에 대한 인원도 증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에 이제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인권 영향 평가, 인권 침해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제 인권 정책 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 들어 있어서 저는 이제 인권 영향 평가가 경기도에서 모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조례, 건축물 이런 부분들의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서 만들게끔 저기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질 때 인권을 침해받지 않나.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도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조례 잘못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경기 도민의 인권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도민 배심원제를 만들어서 해서 민감한 경기 도민의 인권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배심원들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좀 활성화되게끔 옆에서 좀 함께 노력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지난번 인터뷰 때도 느꼈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치를 의원님께서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수원 지역에서 뭐 지역 활동가로서 장애인도 활동가로서 일을 하면서 예. 여기는 시의원님들한테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좀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전달되는 과정에 예.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정책 제안이라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수원시 이동 편의기술센터라 그래서 이제 그 도로라든가 역의 터미널에 대한 그 점검을 통해서 예. 무장애 도시랑 상관이 있는 거라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예. 도로하고 여객 터미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좀 센터를 만들어 점검을 하자. 그런데 사실 그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례로 만들고 좀 만들어서 이제 좀 하고자 했는데 잘 되게 힘들었어요. 결국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너무 힘들어서 과연 제가 정치 현실에 참여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다 해서 좀 그런 계기로 정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그 계기에 맞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다양한 분들하고 정담회도 많이 갖는다고 들었어요. 요즘 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요즘 가장 저희는 보건복지다 보니까 이제 복지 관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설이라든가 뭐 장애인 당사자들 단체들의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복지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저는 정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제가 그걸 정책으로 만들고 그 정책을 다시 또 되돌려드리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하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임기 때 마무리하면서 인터뷰했던 거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들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 하셨던데 지금은 조금씩 코로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장 많이 둘러보고 계신가요? 예, 현장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정담회 끝나고 현장 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뭐 집행부분들하고 같이 또 현장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을 좀 할 맛 나는 것 같아요. 할 맛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일할 맛 난다라는 말씀. 참 인상적입니다. 지역구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역구가 수원 맞나요? 네, 수원 칠성거구의 메탄 1, 2, 3, 4동입니다. 예, 메탄동 아마 이름들 많이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메탄동이 이제 예전에 그 수원의 최초 계획 도시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구도심권이지만 수원이 처음 생길 때 영통 중에 메탄동의 도시계획을 전개해서 주택을 저희가 그때 건설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이제 구도심권으로 전략돼 있어서 구도심과 아파트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저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도심권에 대한 개발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또 내용 그 아파트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재건축, 리모델 이런 현안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뭐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상당히 높으실 것 같은데 뭐 논의가 되거나 진행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좀 재건축은 저희 지역에서 영통 1구역하고 2구역이 좀 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동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의 최고 문제점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지역의 조합이라든 분들이 뭐 좀 더 업무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임기 마칠 때까지 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거는 꼭 이루고 싶다, 이런 점 있다면 끝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형 지역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통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인데 경기도가 이제 복지 분야, 건강 분야, 일반 민간 협력 분야가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저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걸 시험 사업을 통해서 좀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시작을 좀 만들어 놓고 제가 사례를 맞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